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비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삼각비랑 거의 같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요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각의 범위.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삼각형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90도를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를 않아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의 범위가 중학교 때까지는 0도에서 90도 사이 또는 뭐 90도, 0도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다라고 하면, 앞으로 배우게 될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각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늘어나요. 뭐 180도 되고 290도 되고 뭐 여러 가지 90도보다 훨씬 더 큰 각 또는 음수인 각, 이런 것들도 다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각을 나타내는 표현법,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뀌어요. 물론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는 해요. 호도법으로 사용하면 어떤 게 무슨 60분법이나 호도법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60분법으로 30도라고 하는 것을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라고 바꿨을 때, 이미 이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해요. 실수. 얘는 실수는 아닌 거지.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함수들이 다 실수를 정의역으로 다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삼각비하고 일반적인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함수들, 이런 거를 연관시켜서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입하는 수치들 자체가 종류가 다른 거기 때문에, 마치 키와 몸무게를 더하세요 이런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야. 종류가 완전 다른 것들을 막 덧셈을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 키는 센티미터고 몸무게는 뭐 킬로그램, 그람이 되는 건데 어떻게 두 개를 덧셈 뺄셈을 하겠어, 곱하기를 하겠어.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실수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연산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삼각비에 어떻게 보면 확장을 시킨 게 삼각함수다라고 전체적인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정의를 좀 보도록 합시다. 원점이 있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교점을 P, X, Y라고 하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요거의 값들을 맨 마지막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각이 있어야 돼요. 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60분법으로 따지면 뭐 30도 또는 150도, 뭐 290도 이런 식으로 각이 있어야 돼. 그 각에 대한 삼각함수, 뭐 삼각비랑 마찬가지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10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210도에 대해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라는 얘기야. 그걸 정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X축, Y축으로 좌표 평면을 만들어요. 각을 두 번째로는 동경으로 바뀌어요. 각이 하나 주어지면 몇 도가 주어지든지 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동경을 한 개 정도는 그릴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210도다라고 하면 180도보다 조금 더 한 30도만큼 더 큰 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동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적당한 점, 동경은 반직선이죠. 이렇게 동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반지름 R짜리, R은 중요하지는 않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자기 마음이야. 1짜리도 괜찮고 10짜리도 괜찮고, 보통은 2 아니면 루트 2 이 정도로 반지름을 많이 정해요. 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중심이 원점이 될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럼 이 원하고 이 동경, 반직선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만나는 점이 중요한데 요 점을 P라고 둔다는 얘기야. 특히 이 P점의 좌표를 X좌표, Y좌표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원의 반지름의 크기는 자기 마음이야. 여기서는 R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R인 원을 만들고 동경과의 교점을 찍어서 P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인 210도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R분의 Y라는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요. R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Y라고 하는 것은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 P의 Y좌표. 이걸 그냥 Y라고 한 거야. 이렇게 정하고,
코사인 21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하느냐? R분의 X. 똑같죠? 반지름 R. 이번에는 P의 X 좌표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탄젠트 210도라고 하는 것은 X분의 Y. 그러니까 반지름은 상관없이 X좌표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이거는 뭐 처음 배우는 거고 정의니까 뭐 처음 연습할 때만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이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정의예요. 뭐 공식은 아니니까 정의. 그래서 사인은 어떻게 구하느냐?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런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X, Y는 전부 다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R은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이 밑에 있는 예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 편인데 이 문제다가 별표를 좀 쳐볼까요? 예제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라고 되어 있고 원 O와 점 P 이렇게 P 점이 주어져요. P 3,-4 요거는 실제로는 4, 4분면에 있는 점이 되는 거죠. 3,4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각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이 각은 어떤 각이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인 거야. 실제로는 많지만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다 똑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일단은 X축, Y축에다가 원점 P라는 점을 먼저 찍어요. 3,-4 3,-4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 여기가 P야. 그럼 이제 우리가 동경을 표시해 줄 수 있어. 동경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동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P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어주면 돼요. P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면 이렇게 아마도 만들어질 거 아니야. 얘는 아마 반지름이 5짜리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5짜리. 왜 그러냐? 원점에서부터 P점에서 좌표가 3,-4니까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선분 OP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야. R은 작게 그려도 돼요. 크게 그려도 되고 계산하기 편하려면 P라는 점이 보통 주어지면 동경의 P라는 점이 주어지면 그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R 값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OP가 바로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각의 크기, 요 세타라고 했죠 문제에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으면 이제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 R분의 5분의 Y좌표 -4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음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Y좌표다 보니까 얼마든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R분의 X좌표는 뭐죠?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냐?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3분의 -4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P점이 주어지고 동경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들, 삼각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삼각함수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 라는 식으로 정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역시 배웠던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외우고 있겠죠? 못 외우고 있다면 이거 다시 한번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꼭 이렇게 P라는 점, 동경 OP에서 P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형태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사인 150도를 구하세요. 또는 코사인 150도를 구하세요. 또는 탄젠트 150도를 구하세요. 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 출제가 돼요. 이랬을 때도 역시 기본적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사인 150도, 90도를 넘어갔잖아? 적어도 이건 외운 건 아니잖아.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것도 역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동경을 활용해주면 구할 수 있어. 그 방법을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X축, Y축. 이번에는 반대로 이 150도에 대한 동경을 하나 만드는 거야.
150도라면 180도보다 좀 작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동경이 표시가 될 거야. 이 150도.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가 150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 각도 되게 중요해요. 이쪽의 각은 몇 도냐면 30도예요. 30도. 점을 하나 만들어. 아무 점이나. 얘를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뭐 Y축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X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특수비가 성립하는 직각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 30도 직각 60도가 될 테니까 요거를 1대, 이거를 루트 3대, 이거를 2라고 둘 수 있어.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Y좌표는 1,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2라고 정해줄 수 있어.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P라는 점을 대충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4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어차피 B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어요. 제일 간단한 걸로 첫 번째로 실제로 각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느냐. 동경을 표시하고 동경 위에 있는 점에서 X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특수각 B를 맞춰서 쓰고 거기에 따라서 좌표 R을 구해내는 거야. 그럼 끝이야. 사인 150도, 사인은 R분의 Y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은 R분의 X 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음수가 나오기도 해요.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유리화 정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삼각함수의 정의, 어떤 식이냐? 동경을 나타내는 P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가지고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 이런 식으로 해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또는 어떤 각도로 주어져 있을 때도 동경을 표시한 다음에 적당한 B를 이용해서 이 P점의 좌표를 만들어낸다면, R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P점의 좌표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는 식으로 해서 역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밑에 있는 표 있죠?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각 요거 다시 한 번만 더 외워놓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끝.